이번 시간에는 중독을 평가하는 도구들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중독을 평가하는 도구의 종류를 살펴보죠. 중독을 평가하는 면접 도구가 있습니다. 일단 DSM 진단체계 근거에서 구조화된 면접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DSM-5 진단에 관련해서 하긴 하지만 비구조화해서도 면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독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또 그 빈도 등을 자기가 보고하게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중독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를 믿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로 청소년의 자기보고를 믿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보고스 파이프라인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고스 파이프라인이란 타액이나 소변과 같은 생리적 지표가 되는 것과 기명으로 한 자기보고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인체 유래물인 타액이나 소변은 분석하는데 비싸니까 그냥 분석하지 않고 버리고요. 자기보고 결과만을 사용합니다. 제가 여고생의 흡연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무기명 자기보고를 받고 다시 2주 후에 같은 학생들에게 보고스 파이프라인 방법을 사용했더니 흡연한다는 자기보고가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무기명을 했고 두 번에는 기명으로 자기 이름 쓰고 같이 타액을 받았었거든요. 또한 약물 중독에 대한 생리적이고 양리적인 검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독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속이고 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이제 이런 실제로도 그런 방법으로 생리학적인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중독된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남용이나 중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도구로는 물질 남용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심각도 지표라는 검사도 있는데요.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검사들로 전체 중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고요. 중독 수준은 성격 검사의 문항들을 바탕으로도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MMPI의 하위 검사로 알코올 중독, 중독 가능성, 그리고 중독을 인정하는 수준을 측정할 수가 있죠. 실제로 MMPI는 임상 척도가 10개지만 그 500개가 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을 조합하면 수백 개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또한 밀론의 임상적 다축 성격 검사의 하위 척도로 약물 의존이나 알코올 의존 성격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질 중독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 관련 검사 도구인데요. 중독 상담을 하시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오딧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인데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겁니다. 알코올 문제를 선별하려고 ICD-10의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데요. 위험음주 세문항, 의존음주 세문항, 유해음주 네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또 많이 사용되는 어떤 검사가 있는데 이게 케이지란 검사입니다. 컷다운, 어너이드, 그 다음에 길티, 아이오프너의 약자를 따서 이제 케이지라고 불리는데요. 총 균형, 예 아니요 문항 4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검사에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서 화가 난 적이 있는지, 술 먹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장술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4문항 중에 한 문항에라도 예라고 응답하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 알코올 의존 선별 검사, 즉 마스트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음주량을 측정하고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음주 관련 문제 행동들을 주로 묻습니다. 총 한 25문항이 되어 있고 다 진위형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문항들이 예 아니오로 되어 있는 또 다른 문항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또 이름도 비슷한 나스트가 있습니다. 마스트가 아니라 나스트가 있는데요. 이건 국립서울정신병원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의 약자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국립서울정신병원이 국립서울병원 됐다가 지금은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란 이름으로 바뀌었죠. 아무튼 이 검사는 정신과 임상 장면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진위형 문항으로 된 검사인데 12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10번, 11번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니코틴 중독에 관련된 검사 도구인데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퍼거스트롬 니코틴 의존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흡연자가 니코틴에 얼마나 많이 의존되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 검사는 사실 퍼거스트롬 내성 질문지의 단축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검사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는지, 몸이 아파 누워 있을 때도 흡연하는지 등을 묻습니다. 하지만 DSM 중독의 진단의 중요 항목인 갈망, 강박적인 사용, 금단 증상 등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의존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검사는 DSM 진단 항목을 충족시키면서도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흡연 갈망 질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흡연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흡연에 대한 급하고 압도적인 수준의 욕구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흡연과 관련된 단서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절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죠. 흡연과 관련된 기분과 신체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말 그대로 니코틴 금단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죠. 예를 들어서 금연과 관련해서 우울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초조함이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지를 측정하고, 또 흡연 중독의 강도, 그 중독이 가라앉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기초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한편 금연 효능감 척도도 있어요. 이 검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친구를 만났을 때, 아침에 기상했을 때, 불안을 느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흡연자가 지각하는 흡연 유혹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니코틴 중독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검사는 흡연 유형 검사라고요. 더 와이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사는 미국 가정의학회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흡연 유형을 자극 추구형, 충동형, 습관형, 쾌감형, 이런 식으로 장난형, 이런 식으로 한 6가지 유형으로 이 흡연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형태를 이 6가지 문항에 3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한 18문항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약 중독은 어떻게 검사할까요? 일단 이 마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를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하는 약물학 검사 방법을 사용하죠. 물론 자기 보고식 심리 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약 중독 선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격 검사 하위 요인으로도 마약 중독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위 중독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는 이 마그스 DS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판도 나와 있고요. 이 검사는 DSM-4에 포함되어 있었던 병리적 도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인데요. 총 10개의 예아니어 문항으로 되어 있고 병리적 도박을 측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이 또 사용되는 척도가 K-NOS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DSM Screen for Gambling Problems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자가 NOS인데 이 한국판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을 DSM의 진단 범주를 근거로 해서 분류하려고 개발된 척도로 총 14개의 예안이어 문항으로 평가를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3개의 추가 문항이 있어서 그것에 답하게 합니다. K-NOS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 과거의 도박 경험을 생각하거나 장차하려는 도박 계획에 몰두하면서 2주 이상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에서 도피하는 한 방법으로서 도박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뭐 도박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지거나 성적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K-SOC이라고 하는 검사도 있어요. 뭐 이 한국판인 거죠. 속에 DSM 트리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개발된 20문항의 검사입니다. 진영 문항도 있고 또 여러 선택지가 있는 문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 미디어 중독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좀 보죠. 먼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 검사로는 K-척도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자가진단 척도죠.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또 그리고 믿으면서 쓸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겠죠. 7가지 인터넷 중독 요인을 총 40문항으로 평가합니다. 채점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 사용자, 잠재 위험 사용자, 일반 사용자로 분류되도록 표준화되어 있고요. K-척도는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된 일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는지, 또 인터넷이 없다면 인생에 재미없는 일이 있다고 재미없는 일이 없다고 느낀 적은 있는지, 또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지, 인터넷에 빠져 있다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또한 이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S-척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유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을 구분해서 개편되기도 했는데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단축형도 있고요. 이건 그 스마트 미디어 중독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검사인데요. 성인용 S척도에서는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는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한지, 아니면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소홀해져서 한번 싸운 적도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중독을 측정하는 도구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